안녕하세요. 초등이 리오와의 일상을 담는 리오맘입니다. 토요일은 엄마 아빠 모두 출근을 하고 나면 리오 혼자 금요일날 사놓은 꽈배기와 우유로 아침을 챙겨 먹고 오케스트라 수업과 농구 수업을 다녀오면 1시 반이랍니다. 퇴근을 하고 온 엄마와 함께 전날 아파트장에서 사놓은 소고기 뭇국과 닭다리 남은 걸로 소금구이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 저번에 간장구이가 맛있다고 해서 간장 넣고 졸여서 구워주긴 했지만 저번이 맛있었다고 하네요. 때는 닭다리에 양념을 해서 몇 시간 재워서 양념이 쏙쏙 배었는데 오늘 닭다리는 양념 맛이 좀 덜 난다고 하네요. 요즘 이분하게 구운 닭다리와 이분하게 익은 식재료가 요즘 이분 하루 종일 이분을 달고 사는 뒤늦게 흑백요리사 액창자인 초등이네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때는 혼자 다양한 라면을 즐겨 먹기는 하지만 성장기인 리오는 주 1회 라면 데이가 있어요. 보통은 엄마가 없는 일요일 아침이나 점심으로 라면을 즐겨 먹는 편이에요. 키 큰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기에 키가 최대한 클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면 요리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 키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했던 노력들은 골고루 밥 먹이기, 빨리 자기를 했는 것 같아요. 리오는 5학년까지 9시 전으로 잠을 재웠고 중등 가서 갑자기 늦게 자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천천히 자는 시간을 늦추다가 몇 달 전부터 리오가 학원에서 중등 시간표로 바뀌고부터 하원하고 집에 오면 9시 20분쯤이 되어서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간식 먹고 씻고 숙제하다 보면은 11시도 금방이라 최대한 12시 전에는 재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영어와 수학은 각각 다른 전문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6개월 정도 영수를 모두 하는 종합학원 느낌의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는 영어도 어학원이 아니라서 영수 숙제가 많지 않아 부담 없이 편하게 다녔는데 지금은 어학원으로 옮기고부터 숙제도 많아지고 영어 단어 시험도 많아져서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고 숙제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거의 매일을 12시에 잠이 들었는데 몇 달 하다 보니 적응이 되어서 이제는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도 숙제하는 시간도 짧아질 것 같아요. 저희처럼 공부를 조금 더 하는 학원으로 옮길 예정이라면 새 학기 들어가기 전, 중등 들어가기 전에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새 학기에 적응하는 것도 나름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학원까지 동시에 옮기면 아이들의 마음도 체력도 버거울 것 같거든요.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리오는 열이 많은 편이라 잠들기 전에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 요즘은 덥지 않게 재우고 잠이 들고 나면 전기장판을 약하게 틀어주는 편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 베개도 솜 베개보다는 통풍이 잘 되고 세탁이 편한 베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키를 키우기 위해 줄넘기를 꾸준하게 시키고 싶었는데 사실 줄넘기 학원을 다니지 않은 이상 매일 하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 줄넘기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방과 후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줄넘기도 돈 주고 가르쳐야 해? 라는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기 힘들다 보니 보냈는데 역시 전문가는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재밌게 다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쭉 다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저희는 방학 동안에만 배웠기에 줄넘기를 나름 할 줄 안다는 느낌 정도만 배운 것 같아요. 영양제도 꾸준히 먹고 열이 많은 체질이라 홍삼은 안 먹였는데 옆집 향인애도 아들들이 열이 많은데 어린이 홍삼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먹고 키가 엄청 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이번에 몇 달째 꾸준하게 먹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잘 먹을 시기가 돼서 그런 건지 사실 모르겠지만 요즘 부쩍 많이 먹고 살도 많이 찌고 키도 많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노력보다는 유전자의 힘이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지인들을 보면 진짜 징하게 안 먹는데도 엄마 아빠가 크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미안하니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려고요. 사실 리오는 이때까지 평균보다 작았던 적은 없고 오히려 조금은 큰 편 쪽이었는데 키 큰 유전자가 없다 보니 더 이상 크지 않을까봐 불안한 마음에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180 넘는 리오의 모습을 상상하며 화이팅 해야겠어요. 화이팅! 시아버님은 퇴직을 하시고 워낙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한적한 시골로 귀촌을 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퇴직을 하셨지만 시골에 가니 젊은 일꾼이 되어버려서 자꾸 여기저기 불려다니셔서 힘이 드셔서 할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텃밭을 가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바쁘실 때는 도와주시는지 사과철이 되면 항상 사과를 보내주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한 사과를 보내주셨네요. 판매용이 아니다 보니 모양이 예쁘지는 않지만 사과가 유명하고 맛있는 지역이라 보내주신 사과는 항상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친정엄마의 고향도 사과가 유명한 지역인데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항상 하시던 말씀이 사과가 생각보다 농약을 많이 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껍질을 먹지 않더라도 꼭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답니다. 그런데 매번 씻어 먹을 만큼의 부지런함은 없어서 한 박스를 한꺼번에 씻어서 채반에 하루 두고 나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모두 제거한 후 작은 비닐랩을 이용해서 한 개씩 포장해 두면 진짜 오랫동안 싱싱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판매용이 아니다 보니 먹는 사과들도 많아서 상태가 좋은 사과는 색깔 테이프로 표시를 해두고 먹는 사과 먼저 먹어 나가면 나름 버리는 것 없이 잘 먹을 수 있더라고요. 야채 듬뿍 들어간 뚱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집에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빵 때문에 양심이 자꾸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또띠아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다른 양심에 찔려서 통밀 또띠아를 구입했답니다. 또띠아 피자를 만들어 먹을 때 한 장으로만 만들어 먹으니 너무 얇아서 또띠아 깔고 치즈 깔고 또띠아 깔고 피자 토핑 이것저것 넣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당분간 또띠아로 다양한 간식을 해줘야겠어요.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깔면 더 맛있긴 하겠지만 리오가 토마토 스파게티를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쓰고 남는 건 버려지더라고요. 냉동 보관을 해도 되긴 하지만 자주 먹는 게 아니니 안 사게 돼서 케찹으로만 했는데도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더라고요. 피자 치즈도 마트에서 구입하면 비싼 편이라서 코코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한번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저곳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3인이라 코스트코의 대용량이 부담스러운 품목이 많기에 자주 이용하지는 않기에 재등록 기간이 되면 항상 고민하긴 하는데 항상 사는 물건들이 있어서 고민은 하지만 몇 년째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고기, 치즈, 키친타올, 휴지, 가끔씩 베이컨, 세제 뭐 이런 것들 구입하는 편이에요. 아이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저는 아이 쇼핑을 좋아하지 않아서 지인들과 마트 쇼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구입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대충 사게 되기도 하고 충동 구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냉동식품은 마지막에 사고 바로 집에 가서 냉동실에 넣어야지 마음이 편한 스타일인데 같이 다니면 쇼핑 끝나면 밥 먹고 가자고 하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 결국은 냉동 냉장식품은 안 사게 되어 다시 방문해야 하더라고요. 그냥 성격이 좀 그래요. 이걸 바로 넣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식구들하고도 장보러 잘 가지 않아요. 자꾸 없어지고 자꾸 이것저것 담아오고 저희 집엔 소비요정님이 있잖아요. 계산할 때 보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족들과 대형마트 한번 다녀오면 방전이 되어서 그날 저녁은 꼭 배달시켜 먹는 루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로 장을 보는 편이에요. 제가 장볼 때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데 고기나 생선 등 신선식품은 오늘 아님 내일 먹을 것만 구입하는 스타일인데 마트 배송을 이용하면 배송 가능한 기본 금액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쿠팡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밀 또띠아를 구입하려다 보니 세 팩을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한 건 처음이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어요.
통째로 냉동실에 넣으면 앞뒤가 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려서 다음에 먹을 때 해동했다가 다시 냉동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코코에서 통밀 또띠아를 구입하기 위해 봤더니 하나로 꽝꽝 얼려져 있더라고요. 냉동된 제품은 해동 후 재냉동하면 좋지 않다고 들어서 그렇게 포장된 건 구입하지는 않아요. 또띠아 사이에 비닐이나 종이를 깔아서 냉동 보관하면 붙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 호일을 사이사이에 끼워서 비닐팩에 한꺼번에 넣어서 보관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야 하는 식재료는 지퍼가 있는 지퍼팩을 이용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구입했는데 은근 짱짱해서 냉동실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나서도 상태가 좋아서 한번 사용하고 버리기보다는 씻어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소비요정님은 토요일날 1박 2일로 해서 오늘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남자들끼리 가니 이쁜 곳이 필요 없다 보니 계속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것 같아요. 이름은 들었는데 큰 관심이 없다 보니 맨날 잃어버리는데 어떤 작은 섬으로 가더라고요. 식당에서 운영하는 민박 같은 펜션인 것 같은데 그곳에 가는 이유는 인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밥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장을 보지 않아도 편하게 먹고 쉬다 올 수 있으니 몇 년 전부터 이용하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 가다가 갑자기 섬으로 못 들어가게 되었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파도가 좋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음날 나올 수가 없다고. 다들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많은 인원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방향이라 부산으로 가서 해운대 게스트하우스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를 사실 가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냐고, 재밌었냐고, 파티룸도 있다고 하던데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주말에 게스트하우스를 통째로 비어져 있는 거 보면 인기가 없는 곳이었는 것 같고 그냥 닭장이었다고, 비싼 돈 주고 닭장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파티룸은 무슨 거실도 없었다고, 해운대에 있어 비싼 닭장이었다고 해서 한참을 웃었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 갑자기 간 해운대라서 검색을 하다가 요즘 핫하다는 곳을 갔는데 입장료도 있는 곳이었는데 아저씨들이 있기에는 너무 핫해서 30분 만에 나왔다고 해서 더 웃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간 야유회에서 소비 요정님이 젊은 편에 속하는 편이라 할아버지들이 많았기에 상상하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야유회 갔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말이 지나갔네요. 리오가 손이 베었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 후문으로 차 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휠체어 태워서 내려가겠습니다 하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손을 얼마나 베었으면 휠체어를 타고 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고민이 되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선택하셔서 결정하셔서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너무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멘붕 상태라서 소빈 여종님께 상황 설명을 하고 성형외과 쪽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시간이 10시 전이라 오픈 전이기도 하고 단순한 봉합이 아니라면 왔다가 다시 정형외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작은 종합병원에 정형외과를 갔답니다. 기다리면서도 정형외과에서 봉합하면 흉터가 남는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정형외과를 갔던 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봉합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힘줄이 하나 끊어져서 이어주고 12번이나 봉합했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놀란 게 느껴지셨는지 초응급은 아니니 천천히 가세요 라고 했던 보건 선생님 말씀이 참 큰 위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리오가 너무 덤덤하게 보건실을 다녀온다고 이야기해서 담임 선생님도 나중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담임 선생님도 병원 여기저기 전화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었네요. 운이 좋지 않아서 다치긴 했지만 그만하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왼손이라 그나마 덜 불편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점심도 사 먹고 반차 쓴 소비요정님도 점심도 사 먹었어요. 토요일 무지출, 일요일 무지출, 월요일 43,500원, 3일 식비 43,500원, 10월 1일에서 21일 식비 40만 490원입니다. 오늘도 리온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실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